자, AI가 짚어본 시설 관리의 미래, 시설 관리의 충격적인 미래. 자, 진짜 충격적일지는 가보면 알겠죠.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바로 간다면 충격적일 겁니다. 그런데 옷이 가랑비에 젖듯 서서히 변하면 그건 아무도 눈치를 못 채죠. 예. 아시겠지만 뜨거운 끓는 물에 끓는 물이 굳이 아니더라도 좀 온수 높은 온도에 개구리를 탁 집어넣으면 바삭하고 튀어나갑니다. 놀래서 튀어나가죠. 근데 개구리를 찬물에다 이미 넣어놓고 개구리가 이렇게 있어요. 찬물에 넣어놓고 얘를 서서히 가열을 합니다. 서서히 가열하면 똑같은 온도 한 6, 70 정도 70도가 올라간다고 쳤을 때 얘는 여기서 자유롭게 헤엄칩니다. 70도가 올라갈 때까지도 얘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그대로 죽습니다. 서서히 젖어가는 거죠. 분명히 AI가 이런 식으로 다가올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충격적이겠지만 그때 되면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겠죠. 오늘 그 단계의 세 번째 단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2단계 지금까지 먼저 번 거는 다 여기 앞쪽에 제가 카드로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그 순서대로 보고 오셔야 돼요. 1번, 2번, 3번. 그러셔야지 이해가 됩니다. 자, 오늘 얘기는 3단계입니다. 1단계는 지금부터 5년까지, 2단계는 5년에서 15년 사이, 3단계가 바로 15년에서 30년 사이가 되게 됩니다. 자, 15년 뒤 그때부터 30년 사이에는 진짜 휴머노이드가 디지털 트윈 시설 관리와 시스템과 함께 이렇게 시설 관리로 들어온다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얘기하자면, 자, 이거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비밀한 게. 디지털 트윈 기반 관리, 로봇이 설비 교체를 보조한다. 그리고 사람은 원격으로 감독한다. 건설 시설에서도 인간 로봇 협업이 생산성을 크게 향상 가능하다. 지금 건설업이 다 사람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와가지고 맨날 이거 하고 뭐 외국인 노동자 쓰고 해가지고 그때 부실공사 나가지고 문제되고 막 그랬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이 아닌 로봇이 대신한다.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로봇이 또 시설 관리 같은 이런 것들도 유지 보수도 얘네가 하고. 다만 이것을, 자, 아까가 아니죠. 그 2단계, 우리 2단계로 말했던 게 몇 년이죠? 5년부터 15년 사이 있죠. 이때는 한 명이 원격이 아니죠. 한 명이 앉아가지고 모두, 방지실에 앉아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지금 여기서는 다릅니다. 원격 감독을 합니다. 원격 감독.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장에 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단 한 명도. 자, 아까 5년에서 15년 사이에는 한 명이 현장에 있겠죠. 근데 이때는 현장에 단 한 명도 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 어디서요? 뭐 예를 들어서 위탁 사업자 하는 곳은 그 본사에서 여기를 다 관리하든지 아니면 지구별로 다 나눠가지고 지구장을 주고 그 사람들이 관리하게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런 식으로 원격 감독을 할 겁니다. 다시 말해 한 명조차도 건물 현장에 있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여기가 끝이네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딱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변해왔구나라는 걸 아실 건데 1단계부터 쭉 들으셔야 지금 이거 이해가 가세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시설관리 수요가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역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유가 고령화 시설, 그러다 보니까 시설 종류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거냐면 요양시설, 병원, 실버주택 이런 게 고령화 사회에서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다시 말해 시설 관리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은요. 실버 산업 성장 핵심 배경이 고령화라는 것. 그래서
시설관리 대상 건물은 늘어난다. 건물이 늘어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네. 두 번째 이유는요. 1, 2인 가구가 증가합니다. 네, 맞죠. 네, 1, 2인 가구 증가합니다. 지금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형 주거, 임대형 주거, 관리형 주거 이런 게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수요 증가가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관리 시스템이 더 복잡해질 것이다 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또. 자, 임대가 많아질 거예요 아무래도. 1, 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마음이. 예, 남아있는 돈 갖고 죽을 때까지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옛날처럼 집을 산다는 개념이 1, 2인 가구로 떨어지면서는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난 내 집에서 원투룸이라도 내 집에서 살 거야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이때 임대로 돌아서는 거, 전세나 이런 걸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관리 시스템은 복잡해질지 몰라도 관리 점검 자체는 수월해집니다. 네. 아시겠지만 임차인들은 그 건물에 대해서 애착이 별로 없어요. 내가 산 동안만 잘 있으면 내가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냐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자, 이게 끝인가 봐요. 예, 더 늘 수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결론을 보겠습니다. 결론을 내려주네요. 일자리 수는 줄 수 있지만 시설 관리의 중요도는 오히려 올라간다. 중요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직무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건 단순 순찰, 수동 점검, 기록 업무, 단순 설비 조작. 자, 단순 순찰, 네, 경비대원님들 많이 하시죠? 자, 수동 점검, 네, 여러분들 그 기전이나 이런 분들 일일 점검 일지에다가 쫙 이 미리 동그라미 다 쳐버리고 시작하죠. 예, 그거 수동 점검 아마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기록하는 업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뭔가를 기록하는 거, 예,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설비 조작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하게 가서 끄는 거, 켜는 거, 시간 몇 시 되면 켜고 몇 시 되면 끄고 이런 거, 몇 시 되면 방송하고 몇 시 되면 절대 뭐 방송 같은 거 하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얘기가 나올 것이고 반복 야간 위험 작업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겠죠. 자, 얼추 챗GPT가 말하는 여기까지인데요. 가능성은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하지만 몇 년부터 몇 년 이렇게 딱 못 받고 얘기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까지는 챗GPT가 말한 내용입니다. 네, 요거를 프롬프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저쪽 제미나이 쪽에 가서 AI로 한번 여러분께 얘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고요. 요거 당분간 좀 얘기가 좀 길어질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까지도 얘기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